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와 문무 신하를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왕세자와 문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건정전에서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고 경회로에서 종친과 이품 이상의 관원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중국궁도 역시 내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1428년 명성덕 3년 조승순이 요동의 왕대인 등이 해동청을 토굴이라고 했다고 보고하다. 진응사 항승순이 보고하기를 요동의 왕대인이 포응 위차인 두 내관이 매를 보고 서로 웃기를 이것은 해동청이 아니라 바로 토굴이라고 함으로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진짜 해동청이라 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하니 왕대인이 말하기를 이미 해동청이라 하여 바쳤으니 속히 진언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2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내전에서 연회를 베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이 내현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인 의정부 참찬 하경복이 내연하니 인견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최효순이 양령을 대간에게 알리지 않고 부른 것에 항의하다. 사관은 우헌납 최효순이 개하기를 이전에 명하시기를 양령을 불러볼 때는 반드시 대간에게 알리겠다 하셨는데 이번 새해에 불러보셨을 때는 신등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사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네 번째 기사. 강목토감에 착오가 많은 책임으로 장돈의와 배강을 의건부에 가두라 명하다. 교서저장랑 장돈의와 성균직학 배강을 의건부에 가두도록 명하였으니 주자수의 관원으로 강목통감을 인쇄하였는데 착오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중국 여인인 죽은 사직 이성의 아내 조씨에게 남편의 전지를 내리게 하다. 상은에 의가하여 개하기를 조씨는 족친이 없으므로 그 파기를 상고할 데가 없으니 봉작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이 많고 자식이 없으며 가난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없으니 남편의 전지 20개를 주어 여생을 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서연관을 두 번으로 나누고 매번마다 6명으로 하도록 명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양산관 내의 동평현을 동래현에 이속시키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여덟 번째 기사. 서울 내외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아홉 번째 기사. 안면 광지곳의 백성들을 원하는 곳에 옮겨두게 하다. 충청도 감사가 개하기를 지금 안변의 광지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인민을 육지로 돌려보낼 것과 막루를 설치하여 소금 굽는 것의 편의를 살펴보건대 물속으로 쑥 들어간 땅을 세속에서 고지라 한다. 곳 안에 백성들은 이미 편안히 살고 있어 모두 옮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마땅히 곳 안의 목책을 설치하고 또 막루를 설치하고 박성의 진군을 정운하여 진무 일명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수호하게 하여 낮이면 농사를 짓고 밤이면 목축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며 또 수영의 병선으로 하여금 동을비도와 그 아도를 왕래하면서 수호하게 함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인원하도록 명하니 모두 말하기를 곳 안의 개간된 전지는 다만 17개일 뿐인데 지금 멀리 떨어진 것을
구호하기 위하여 육지의 군사들이 목책을 설치하여 주둔하고 지키면서 백성들을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은 장관 계책이 아니오니 청컨대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내어 원하는 곳에 따라 옮겨두되 농사짓는 사람과 소금 굽는 사람은 가을을 기다려 옮겨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39일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10번째 기사. 서울에 거주하는 노비의 봉족은 부자 형제를 제외하고 남자 종으로 삼게 하지 말게 하다. 형조에서 황해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도내 각 관사에서 뽑아 올린 노비 중에 여자 종은 많고 남자 종은 적으며 그 중에 부강한 남자 종은 서울에 사는 자들과 상응하여 봉족이 되기를 구하여 항시 밖에 거처하고 있으며 비난한 남자종은 매번마다 번들기에 고생스러워 도망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노비의 봉족은 모두 여자종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 6조에서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좌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부자 형제 외에는 남자종으로서 봉족을 삼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공교자판 2천원 아래기를 마땅히 노비는 각기 일명씩을 정하고 그 부자 형제의 봉족은 그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 7월 39일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11번째 기사. 대산포의 병선을 파치도로 옮겨 정박시키다. 충청도 감사가 하기를 대산포의 병선을 파치도로 옮겨 정박시키소서 하니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계한 대로 다르되 15,000호의 직함은 모두 파치도 15,000호라 이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39일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12번째 기사. 경기 우도의 변군과 수군을 자원에 따라 좌도로 옮겨 소속시키다. 경조에서 개하기를 경기 우도의 변군과 수군이 좌도보다 배나 되고 더구나 좌도의 사람들은 배를 타는데 익숙하지 못하니 마땅히 우도의 변군과 수군의 자원을 들어 주어서 정포에 있는 군대와 병선 3척까지 좌도로 옮겨 소속시키고 그 정포의 만호와 천호의 직함은 화지량 만호 천호라 고쳐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39일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13번째 기사. 원단과 사직의 풍운, 레우제, 우사, 선농 등의 제사에 향악을 쓰지 못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일찍이 종묘의 제사에 향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원단과 사직의 풍운, 레우제, 우사, 선농, 선잠, 석전 등의 제사에도 또한 향악을 쓰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39일 세종 10년 1월 5일 무자 첫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 7월 39일 세종 10년 1월 6일 기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 7월 39일 세종 10년 1월 6일 기축 두번째 기사. 경복궁의 주산과 좌비 산맥에 소나무 심는 것을 내년에 시행하게 하다. 경조에서 개하기를 청컨대 경복궁의 주산과 좌비 산맥에 소나무를 심고 그 근방의 인가를 모두 옮기소서 하니 명하기를 내년 봄에 소를 심고 인가는 금년 10월까지 옮기도록 하라. 또 집을 지을 땅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39일 세종 10년 1월 6일 기축 세번째 기사. 서울에서 부역할 사람 중 농사일이 어려운 자들은 보리가 익을 때까지 역을 연기시키다. 강원도 감사가 개하기를 영서의 각 고을은 가뭄으로 인하여 실롱하였으니 서울로 올라가서 역에 종사할 자는 보리가 익을 때까지 면제하고 각 관사의 노비에게 조 1석 이하를 받는 자에게는 반공을 바치도록 하고 전혀 실롱한 자는 전부 면제하게 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서울에서 부역할 사람 중에 경작하는 인구의 수요는 많은데 실전이 일결이 되지 못한 자와 경작하는 인구의 수요는 적은데 실전이 50부가 되지 못하는 자는 보리가 익을 때까지 역을 시키지 말도록 하고 노비의 공을 면제하는 일에 대하여는 한결같이 계한 바와 같이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39일 세종 10년 1월 6일 기축 네번째 기사.
분예빈씨의 노비들이 병든 가축을 치료하였으니 간양별감 이명을 혁파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분예빈씨의 병든 닭, 돼지, 염소가 있는데 본씨의 노예들이 모두 능히 치료하는 방법을 전해 익혔으니 간양별감 이명은 혁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본씨는 예빈씨를 말한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6일 기축 5번째 기사. 한성부의 사무가 과다해지니 영사와 집터 측량하는 산사의 수를 늘리게 하다.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요사의 사무를 줄이는 계책으로 인하여 헌부와 형조에서 이송된 공사가 자문 많아서 본부의 사무가 더욱 번거로우니 청컨대 헌부의 형조의 이전 45명의 수효에 의하여 영사 1명을 더 정하고 집터를 측량하는 산사 또한 원령 법률의 예의에 의하여 차정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6일 기축 6번째 기사. 제주의 목장에 있는 암마를 2, 3년 만에 한 번씩 육지로 내보내게 하다. 제주 안무사가 보고하기를 섬 안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목장이 절반이 넘어 소와 말이 짓밟기 때문에 곡식에 손해가 많습니다. 거민들은 오로지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사온데 요사이 암마를 육지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비록 2살짜리 수말이라도 다 팔아버리게 되니 이 까닭으로 암말과 수말이 서로 고르지 못하여 번식이 점차 줄어들어 장대한 것은 100마리에 한두 마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섬에 남아있는 말이 본디 많기 때문에 밤낮으로 짓밟아 손상시키니 초목이 성하지 못하여 비록 봄철이 되어도 살이 찌지 못하는데 하물며 눈이 많이 오게 된다면 파리에서 죽는 것이 퍽 많습니다. 그 사사목장의 암말은 혹 3년 만에 한 차례씩 혹은 2년 만에 한 차례씩 육지에 내보내도록 허가하여 말먹이 건초를 번성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7일 경인 첫번째 기사. 하경복이 어머니를 뵈러 진주로 돌아가니 잔치를 열어주다. 경기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그 어머니를 위로하여 잔치를 열도록 하고 또 미두 30석을 내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1월 7일 경인 두번째 기사. 종정성이 미두를 내린 것에 대해 사례하다. 대마도 태수 종정성이 사람을 보내어 미두를 내린 것에 대하여 사례하고 인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7일 경인 세번째 기사. 가뭄으로 경기 평안 황해도 각 관사 노비의 신공을 면제하다. 호주에서 계하기를 황해도는 가뭄으로 인하여 벼와 삼이 성하지 못하니 금년의 각 관사 노비의 신공을 면제해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여 경기 평안 2도까지 아울러 면제하여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8일 신묘 첫번째 기사. 김척이 요동에서 돌아와 황제가 황태자의 탄생 기념으로 사면을 내렸음을 알아야다. 자문 내진관 통사 김척이 요동에서 돌아와 계하기를 황제는 황태자 탄생하여 천하의 대사를 열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9일 임진 첫번째 기사. 종묘 제향시 시신들의 예절과 의복에 대해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종묘에 친히 제향할 때에 세자궁 시위별감 6명과 소친시 2명이 모두 자줏빛 옷을 입고 복두를 쓰게 하고 친히 종묘에 제향할 때 그가가 잠깐 머물고 시신이 말에 오르는 등의 예절은 백관이 시립하는 자리를 가거든 이를 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1일 가보 첫번째 기사. 유성이 익성의 남쪽에서 나와 동구의 북쪽으로 들어가다. 형상은 주먹과 같고 흰 빛깔이었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1일 가보 두번째 기사. 종묘에 나아가니 왕세자와 백관들이 조복을 갖추고 호종하다. 임금이 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연을 타고 종묘에 나아가니 왕세자와 백관들이 조복을 갖추고 호종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2일
임미 첫 번째 기사. 친이 종묘에 재향하다. 왕세자가 아연하고 우의정 맹사성이 종헌하였다. 제사를 마침에 궁에 돌아와서 엄복하는 잔치를 내전에서 베풀고 종묘 영영전의 집사관에게 의정부에서 잔치를 내렸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양녕도군 이재와 윤희가 정을 통한 것이 발각되어 윤희 등을 의금부에서 공문하게 하다. 양녕대군 이재가 좌군비의 윤희와 몰래 정을 통하다가 일이 발각되며 윤희와 그의 어미 김혜를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니 양녕대군이 윤희가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근심하고 번민해서 병이 났으므로 순성군 이계와 내이 노중래와 환자 이규에게 명하여 약을 가지고 역마를 타고 이천의 사제로 가게 하고 조금 후에 윤희를 석방하였다. 세종 7월 39권 세종 10년 1월 1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장돈이와 배강의 관직을 파면하다. 세종 7월 39권 세종 10년 1월 1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도독첨사 동맥가천모가와 알타리 천호 등이 피물을 바치다. 동마을대 등 3명이 활아간옥적합의 천호 조랑합 등 이명이 각기 피물을 바치므로 면포 36피를 회사하였다. 세종 7월 39권 세종 10년 1월 10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일본의 운주, 태주, 비후주, 태수 등이 서신과 함께 물품을 바치다. 일본군 운주, 태수, 원예가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10여 년이나 음신이 끊어졌으므로 예의를 잊었는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절을 특별히 보내어 변변하지 못한 물건을 받들어 올림나이다 하였다. 예조에서 답사하기를 예전 정의를 잊지 않고 전사를 보내 예물을 바치는 진실을 가상하게 여긴다. 정포 504피를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이는 바이다 하였다. 비후주 태수 등원조가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우리나라는 두 선해 동안에 전쟁의 걱정이 있었으므로 통호의 예절을 태만히 하였는데 이제 먼저번에 예절에 의하여 변변하지 못한 물건을 받들어 올리나이다 하였다. 예조에서 서신에 답하고 정포 423피를 회사하였다. 비전주 태수 원정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저는 어릴 때부터 성곳께서 통호하는 예의를 볼 수 있었으니 저는 이웃나라를 공경하는 데 태만하였으므로 허물고 저 변변하지 못한 물건을 올리나이다 했다. 예조에서 대답하기를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여 옛날의 호의를 더욱 닦으니 진실로 아름다운 바이다. 잠정적으로 정포 97일 돌아가는 사신편에 보낸다 하였다. 준주 태수 원성의 가실 융선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우리나라는 두서해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여 인물이 소동이 되어 이웃나라를 공경하는 예의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제 먼데번에 예절에 의하여 변변하지 못한 물건을 받들어 올려 예전의 호의를 닦으며 또 지난해에 도망하여 머물렀고 있는 우리 백성 좌이문 오랑 우이문 대랑을 함께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답사하기를 말한 바 인구를 찾아서 돌려보내고 이내 정포 717피로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이는 바이다 하였다. 세종 7월 39권 세종 10년 1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이전 출신으로 결성현감에 임명된 유맹하의 관직을 파면하다. 좌성한 김효정 등이 상소하기를 결성현감 유맹하는 이전 출신으로 권지 직장이 되어 별자의 공으로서 본직을 제수하였으나 재주와 행실의 천거를 보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영락 12년 2월 10일 의정부의 수교에는 각 관사의 이전이 거관한 뒤에 내시다방의 성중처에 소속하고자 하는 자는 재형이 경비하고 천거를 보장하는 것이 명백하며 입속시키는 것을 허가한다 했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전에서 출신 한 자는 성중관으로 입속될 때에는 오히려 또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수령은 한고을의 걱정을 나누게 되므로 그 임무가 지중합니다. 맹하는 이전에서 출신하였고 또한 재주와 행실도 천거를 보장을 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다만 별자의 공만으로서 이 임무를 받게 되었으니 이는 국가에서 수령을
소중하게 선임하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만일 맹하가 공이 있다고 하여 서용해야 된다면 다른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맹하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순량한 관리로 대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전에서 거간한 사람으로서 재행이 겸비하고 보고 천거의 보장이 명백한 사람 이외에는 수령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진하사 신의군 이인에게 배와 살을 내리다. 배 50불과 쌀 50석을 내렸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의인인 검참의 조청에게 사람을 구류한 공으로 쌀을 내리다. 임금이 의인인 검참이 조청이 조심해서 사람을 구류하고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쌀 10석을 내려주었다. 세종 7월 39권 세종 10년 1월 1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 7월 39권 세종 10년 1월 14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안순과 김자가 양령이 윤희와 정을 통한 것에 대해 무례히 불만을 표한 것을 아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의건부 제조 안순과 주하대원 김자에게 이르기를 양령이 윤희를 간통한 것이 병신년 무렵이었다고 하나 전혀 거짓말이다. 태종께 죄를 얻어 밖으로 내쫓긴 뒤로 작년과 금년 사이에 비로소 간통한 것이다. 새해에 접어들어 또한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서로 알았다고 하니 실상 나를 속인 것이다. 내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자세히 추구하니 문득 분개하여 글을 올렸으므로 그 인사가 좀 불손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를 개한 사람이 나오자 김자가 조용히 개하기를 양령이 태종께 죄를 얻어 밖으로 쫓겨나 거처하게 된 것은 오직 여색에 빠졌기 때문이온데 이제 또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고 이 적용에 이르게 된 것은 전하께서 우애가 돈독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의 상서에 전하와 영원히 이별입니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저때 하는 여자를 엄하게 하여 사랑을 믿고 방자히 굴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이 국가에 큰 혼노도 없이 남녀간의 엄난한 짓을 마음대로 하고 보안께 불의하여 내쫓김을 당했으니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여사의 불의한 행실이 있지 않으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연치가 힘이 많아져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었다고 여겨 자주 불러와서 서로 볼 뿐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4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4일 정류 네 번째 기사 강화도에 성을 쌓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자는 것을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하다. 공제스게 하기를 첨절제세 이각이 일찍이 말씀을 올리기를 강화구에 성을 쌓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지키게 할 것입니다 하였으며 본부에 거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말씀을 올리기를 원컨대 강화부의 여태에 업성을 쌓고 창고를 설치하여 영원히 구적들의 걱정을 없도록 하소서 하니 이 같은 중론에 의하여 성을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연사의 풍흉을 미리 알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추수 때를 기다려야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4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도성미 소속과 서울의 시의회를 나누어 서울의 사연을 방비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도성미의 소속으로 전지를 받지 아니하는 패와 서울의 시의회 등을 8패로 나누어 4패는 동북면에 소속시키고 4패는 서남면을 소속시키되 3개월을 걸려서 매월마다 전지를 받지 아니한 패와 서울의 시의회는 각 2패를 씩 번상시켜 한 번 돌고 나면 다시 시작하게 하고 매양 각을 볼 때면 사면에서 나누어 올라 성을 지키게 하되 사중월마다 점거하는 것을 춘추의 의갑을 점거하는 예에 의하여 매양 16일로 기한을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4일 정류 여섯 번째 기사 양령과 사통한 죄로 갑사 홍택을 의건부에 가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권진 등이 사통의 검령을 어긴 양녕대군을 군문하자고 건의하다. 의정부 찬성 권진과 형조판사 노환이 개하기를. 양녕대군 이제가 사통의 검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감히 자빈들과 교통하고 또 세자 때부터 윤희와 간통하였다고 속여 말하여 성상의 총명을 속였습니다. 신등이 이제 듣건대 상서에 원망하고 패만스러운 말이 있다고 하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진실로 이와 같이 하였으는 아니 될 일입니다. 원컨대 유사에 내려 이를 다스리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양령의 실수가 많았으나 일찍이 유사에 내려 취획하지는 않았으니 지금 말한 것 또한 옳지 못하다. 그 상서에는 원망하는 언사가 없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권진 등이 또 개하기를 이보다 앞서 양령의 실수가 진실로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불의의 행실은 그 자신에게 그쳤을 뿐이오니 오늘날 성상의 총명을 속이고 패만하고 원망하는 뜻과는 달랐습니다. 원컨대 유사에 내려 국문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이 본디 문사에는 부족한 데다가 다만 윤희를 사랑하여 그가 갇혔단 말을 듣고는 드디어 사형에 처하지나 아니할까 의심하여 그 뜻을 다 써서 구원하고자 하여 그런 것뿐이지 처음부터 원망하는 뜻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형제 사이에는 마땅히 작은 일로서 급작스럽게 논란할 수 없으니 다시 이를 말하지 말라. 반드시 말을 하고자 한다면 훗날에 친히 나를 보고 말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5일 무술 첫 세 번째 기사 김종서가 양녕대군의 장록을 회수하고 출입을 금지시킬 것을 상소하다. 사헌집이 김종서 등이 상소하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광패하기 짝이 없어 태종께서 온갖 방법으로 교화하였으나 마침내 뉘우쳐 깨닫지 못했기에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외방에 배출하고 간사한 소인들이 교묘하게 꾸며들 것을 염려하여 엄격히 건방을 세우고 명령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서울에 왕래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그 보존하는 계책이 지극하셨습니다. 제가 허물을 고칠 마음이 없어서 태종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아니되어 광패함이 여러 번 나타났으므로 탄핵하는 글이 여러 번 올라갔으나 성상의 우예는 더욱 돈독하셨습니다. 지금 또 간통해서는 아니될 여자에게 간음하여 욕심을 다하여 끓이낌이 없어 스스로 그 몸에 재앙을 받고 스스로 국법을 자청하게 되었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공도에 조차 장록을 회수하며 출입을 금지하고 또 그 아들을 밖으로 물리쳐서 태종께서 보존하여 주신 계책대로 마치게 하소서 하였으나 용하지 아니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황희 등이 상소하여 양녕대군을 유사에 내려 국문하기를 청하다. 좌의정 황희와 호조판서 안순 등이 상소하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종사와 군부에게 득죄하였는데도 특별히 전하의 우애하신 덕을 입어 생명을 보존하여 가까이 기내에 거주하면서 자주 부름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과 다양함이 지극합니다. 마땅히 조심하고 근신하여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될 것인데 지금 자빈들과 사통하여 윤희를 불러 간통하고는 끓이김이 없었으니 그 죄가 이미 큰데도 드디어 세자 때부터 간통하였다고 거짓으로 일컫고 그 역을 면제해 주기를 청하였으니 성상을 속임이 또한 이미 극도에 달했습니다. 윤희의 모녀를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는 분이 나서 그를 올리며 언사가 패만하였으니 신하가 되어 임금을 속이고 불경하였으므로 죄가 이보다 중한 것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죄를 유사에 내려 그 사유를 국문하게 하고 그 죄를 다스려서 만세의 군신의 분의를 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9군 세종 10년 1월 15일 무술 5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양녕대군과 그 아들을 먼 지방으로 쫓아보내기를 청하다 상소하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광패하고 황음하여 군부와 종사에 득주하여 태종전하께서 기밀을 미리 아시어 밖으로 배출하셨으니 그 종사를 위하신 생각이 지극했사오며 제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까닭이 지극했사오며 그 후로도 저는 잘못을 뉘우쳐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불의한 짓을 하여 국법을 범했는데도 전하께서는 다만 우애를 정리로서 그를 대우함이 너무 호하시어 때없이 불러보셨사오며 또 그의 아들 이계를 성내에 거주하게 하고 본군의 바인열에 참여시키셨으니 불량한 무리들은 전하께서 죄를 특별히 총회하심으로 비록 방금을 범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몰래 사적으로 통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금 윤희와 김불로의 일이 바로 그 징후입니다. 대개 윤희와 불로일은 비록 국문을 마치지는 못했으나 정적이 이미 드러나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죄를 위한 계책이라면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꿔 보존하기를 도모해야 될 것인데 지금 허물을 고칠 마음은 없고 천내들과 서로 사귀고 방자한 여자를 불러들여서 사욕을 제멋대로 부려서 그리낌이 없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그 밖의 반역하는 무리들이 몰래 통하여 아부하는 것도 면치 못할 것이오니 장래의 걱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죄를 먼 지방으로 쫓아내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계를 밖으로 내보내어 무소인들이 사통하는 배단을 미리 막는 것이 종사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세종시로 39군 세종 10년 1월 15일 무술 6번째 기사 김효정이 탄신과 정월 초하루 동짓날의 하례에 중을 참여시키지 말자고 건의하다. 좌사관 김효정이 상소하기를 중도는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아 인륜과 다르며 입으로는 선왕의 법언을 말하지 않고 몸에는 선왕의 법복을 입지 않으며 인륜이 어그러지고 이치에 어그러져서 군신 상하의 구분이 없게 되며 그 밖의 괴상한 행실은 이루다 말할 수 없사오니 이는 전하께서 마땅히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 경축제를 당하면 이 무리들을 대궐들에 들어오게 하여 성대한 예식에 참여하게 해서 오랑캐의 의복이 관패에 섞이게 하고 경일련 소리를 생룡에 번갈아 들리게 하니 이것은 진실로 옛날의 습속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조의 제도는 모두 예전 것에 따라 예악과 눈물이 빛나게 잘 구비되었는데 다만 이 한 가지 일만은 아직 구습대로 따르고 개혁하지 아니함이 옳겠습니까? 삼가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중심에서 결단하시어 이제부터는 탄신과 정월 초하루 동짓날에 중들을 할애하는 반열에 참여시키지 말도록 하여 조정의 의식을 바로잡아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9군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39군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두번째 기사 양령을 논지하자는 의견을 율의 8일을 들어 거부하다. 좌사관 김효정, 지비 김종서 등이 개하기를 어제 양녕대군의 일로서 각기 상소했으나 교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그대들 뿐만 아니라 상소한 사람이 퍽 많았다. 이제 정부와 육주는 상소문 가운데 유사히 내려 국문하라 한 말은 너무 심하지 아니한가 하니 종서가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제가 상서한 사연을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성상의 말씀을 듣자오니 육조 정부와 육조에서 말한 바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서하기를 소신과 전하의 사이가 이제부터 소원해질 것입니다 하였으니 그 말이 또한 심히 무례합니다. 대개 선대를 계승한 임금은 아버지의 형제와 형제를 신하로 하는데 저는 자주 무례한 글을 올리고 조금도 군신의 분의가 없으니 진시로 마땅히 유사히 내려 추국하여 두 사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형제의 사이는 이 같은 작은 일로서 유사히 내려 추국할 수 없다. 하물며 율에 8리가 있음에랴 하니 효정과 종서 등이 아뢰기를 다만 군신의 분의만 엄하게 할 뿐이온데 어찌 형제의 분의를 이르십니까? 하고 우의정 맹사승과 예조판사 신상 등도 또한 아뢰기를 우애의 정리를 비록 지극하지만은 군신의 분의는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시기를
개면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정부 6조 대간이 매양 양령의 일을 가지고 장수를 연달아 올려 여러 번 청하니 대단히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이 뒤에 비록 내가 간언을 거절하였다고들 말하지만 다만 형을 위한 것뿐이니 후일의 비평이 돌볼 여지가 있겠는가. 양령이 이에 앞서 종묘와 부와 함께 맹세하였는데도 아직 허물을 고치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그를 개가천선시킬 수 있겠는가. 또 그가 나를 속인 것은 다만 속이지 않으면 그 욕심이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지 어찌 역심이 있어서 그를 하였겠는가. 김물로와 윤희를 죄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효정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그가 더욱 감개하여 반드시 원망을 더할 것이오니 모름지기 법에 의거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실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 것은 비록 죄를 줄만 하다고 하겠으나 율에 따라 판리가 있으니 어찌 감히 죄를 줄 수가 있겠는가 하니 총수가 아뢰기를 10악은 판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실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 것은 10악이 아니다 하니 총수가 아뢰기를 불경한 마음이 평소부터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까닭으로 저절로 겉으로 나타났으니 10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왕께서 온갖 방법으로 가르쳐 인도하였는데도 오히려 따르지 않았으니 이 사람의 마음은 강한 하기 이를 게 없습니다 하였다. 맹사승도 또한 아뢰기를 청컨대 먼 곳으로 귀양 보내시어 군신의 분위가 엄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였다. 8이는 당나라 때 평리하여 형벌을 감면한 8가지 조건인데 곧 의친, 의고, 의현, 의능, 의공, 의귀, 의근, 의빈이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세번째 기사 추수기에 풍흉을 3등으로 나누어 이에 따라 세를 징수하는 것을 아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의논한 각 품의 과제는 전주로 하여금 손실을 살펴서 거주를 거두어 드리게 하였으니 미편한 것 같다. 만약 허수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 같으면 하삼도의 과제를 경기도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한 공법이 비록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충하여 주게 되니 조정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법을 경솔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공법을 한번 시행하게 되면 풍년에는 많이 취하는 걱정은 비록 면할 수 있겠지만 흉년에는 반드시 근심과 원망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니 어찌하면 옳겠는가 하니 좌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과전을 경기도로 돌아옮긴다면 경기의 고통이 배나 더하게 될 것이므로 전주도 또한 하고자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조계생에게 들으니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충하는 법을 시행하게 되어 전세의 경중고화가 한결같이 위관과 서원의 손에 달렸다면 대단히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니 신은 원컨대 공법을 본떠서 많고 적은 중간을 비교하여 전지 몇 부의 쌀 몇 말의 수량을 미리 정하여 추수기마다 각도에 갖고 하여금 농사의 풍흉을 살펴서 3등으로 나누어 아래게 하고 이에 따라 세를 징수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다. 호조판서 안순 등도 또한 아래기를 이 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네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알타리 도둑 첨사 동맥과 천모가가 토사물을 바치다. 동맥과 천마가가 천호 동말 을대 백호 안취고 울두와 울적합의 천호 조량합 알타리의 천호 마대수 백호 조파호 조다보 구엄보화 등 10인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침으로 의복과 신을 내려주고 동맥과 천모가에게는 별도로 조포와 마포, 각 세필과 면포, 내필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여섯번째 기사 양령을 처벌하자는 의견을 듣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다. 찬성, 권진, 판서, 노환 등이 계하기를 전하께서 양령을 대우하시며 우애의 정리가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군신의 분위는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지금 이를 죄주지 않는다면 후에 반드시 거리낌이 없이 국법을 범할 것이므로 정부와 육지에서 기어이 윤호를 얻으려고 신 등으로 하여금 감히 청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청을 듣지 않는 것은 우애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중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권진과 노환이 아뢰기를
지금 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후일에 반드시 큰 죄를 범할 것이오니 그를 보존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만약 그를 보존하고자 하신다면 모름지기 국문하여 죄를 과한 뒤에야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굳이 청한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7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영명으로 글을 올려 양령의 장록을 횟수하고 건방의 영을 의미하기를 청하다. 조사관 김효정 집이 김종서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신등이 함께 양녕대군 이제의 죄를 소를 갖추어 신청했으나 윤호를 얻지 못했으므로 분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신하의 죄는 불경한 것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불경한 죄는 국법으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제의 죄악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사오니 오늘날에 일만 들었 말하더라도 사사로이 불로와 결탁하여 간통하여서는 안 될 여자와 간음했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 여자를 영구히 자기 첩으로 삼고자 하여 거짓으로 상사의 성충을 속이고 후에 갇혀서 문초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분연히 그를 올려 또 패만한 말을 했으니 그의 불경한 죄가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다만 금군 홍택이 맨 먼저 아첨에 붙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소인들이 접종하여 서로 꾸몄을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쟤는 더욱 방자히 행동하여 마침내 끄리낌이 없을 것이오니 비록 그를 보존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불의한 짓을 하여 국법을 범한 것도 또한 전하께서 은총의 대우가 너무 호하시어 그 아들 하여금 장록을 받게 하고서 오래 거처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사통을 매개시킨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그 장록을 횟수하여 먼 지방으로 내쫓고 건방을 거듭 음하게 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내 그 아들을 내쫓아 밖에 머물게 있게 하여 병고가 발생할 계제를 막아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8번째 기사 순성군 이계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이천에 있는 양녕대군의 집에 가보게 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9번째 기사 효령대군의 간호들이 부당하게 과전의 조서를 징수한 것에 대해 공문하게 하다. 간호가 가전의 조를 징수하면서 부당하게 쌀 10석, 콩 7석, 종이 50건과 잡물을 거둔 것이 대단히 많았으므로 헌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10번째 기사 헌부에서 대성을 서연에 참시하게 하자고 건의하다. 지금 성육전을 상관이 대성의 각 일원이 서연에 참시하게 되었는데 지금 간관들은 들어와서 참시하는데도 대원은 들어오지 않으니 첫건대 속전에 의거하여 참시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에서 사무가 번잡하여 미처 들어와 참시하지 못하였다. 또 서연관은 빈객과 정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방정한 사람들이니 만일 세자가 불의한 짓을 행하고자 한다면 어찌 바로잡아 권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11번째 기사 감찰을 서연에 참시하게 하자고 여러 사람들이 아뢰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사관원은 본래 간하여 다투는 것이 직분인데 지금 서연관을 겸임하게 하여 다른 사무에 출근하게 되니 미편합니다. 함으로 명하여 헌부에 계한 것과 함께 정부와 육전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대관의 각 일원이 서연에 참시하는 것은 이미 성흔이 있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대장은 사무가 번중하여 참시하지 못하지만 비록 감찰이라도 입시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7일 경자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7일 경자 두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양녀를 논제하자고 건의하다.
집이 김종서 등이 계하기를 신등이 어제 연명으로 글을 올려사오니 가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감히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의사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효정 등이 또 계하기를 양령이 성상을 속이고 불경한 죄는 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태종께서 유교하시기를 양령의 일은 나라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만 신등뿐만 아니라 정부와 육조에서도 합사의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는 다만 우예의 사정으로 공론을 듣지 않으시니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정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이 굳이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7일 경자 세번째 기사 권진 등이 양령의 죄를 청하나 윤호하지 않다. 판서 노환 공신유사 도총재 이순몽 등이 함께 나와 양령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7일 경자 네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글을 올리 양령의 죄를 청하다. 김효정, 김종서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신등이 감히 이제의 일로서 성총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낭패됨을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이 일은 굳이 다투었으라도 기어이 윤허를 받아야만 되겠기로 그러했을 뿐입니다. 하물며 우리 태종께서 이미 죄를 나라에 맡기셨으니 죄를 처리하는 일에 대하여 전하께서 사정을 쓰실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태종의 명령을 어기시고 사정에 따라 굳이 거절하여 공의를 폐하시려고 하십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전에 올린 소청에 따라 시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했다. 김효정과 김종서 등이 또 계하기를 신등이 말씀으로 아뢰어 청하였어도 윤호를 얻지 못했으므로 다시 연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또한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의 임금을 속이고 불경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리 방비하지 않으면 훗날의 병고를 예측할 수 없사와 신등은 굳이 청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전하께서도 또한 듣지 않으실 수 없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형제 사이에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하였다. 효정 등이 또 계하기를 태종의 유교가 해와 별같이 밝으신데 전하께서 태종의 명령을 어기시고 감히 마음대로 행하시니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 때의 일은 컸지만 어찌 오늘날의 사례에 견주어 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효정 등이 아뢰기를 지난 때의 일은 자기가 덕을 잃었을 뿐이지만 오늘날의 일은 임금을 속였으니 죄가 이보다 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에 파리가 있는데 이 죄는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데에 불과하니 오로지 의친의 예가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효정 등이 아뢰기를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은 의친으로서 논할 수 있겠지만 임금을 속인 것도 또한 의친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이 이민년부터 밖에 나가서 거치하여 내가 서로 만나볼 수 없었는데 병오년 이후에 비로소 서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죄를 얻고 가버린다면 어찌 쉽사리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니 내일 조계 때 내가 친히 이를 말하겠다 하였다. 을치는 파리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 왕대비 대왕대비의 사마 이상 시마 이상친 왕비의 소공 이상친 세자빈의 대공 이상친의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의 감면을 의정하던 일이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7일 경자 5번째 기사 알타리의 전호 호이대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사민 등이 와서 토사물을 바침으로 의복과 신을 내려주고 면포 19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7일 경자 6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양령과 윤희가 사통한 내막을 밝히고 율에 따라 논지하기를 청하다. 정민년 6월에 양녕대군 이제가 김불로를 시켜 윤희의 집에 가서 진주를 산다고 핑계하고 그와 더불어 말을 하게 하고 면포 7필을 주었고 또 뒤에 불로를 시켜 이를 2-3번 청하여 단자, 광초 각 한 필씩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의 산업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도모해 줄 것이며 또 장차 위에 개청하여 너의 천역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드디어 밤중에 침입하여 끌고 갔다가 마침내 이튿날 돌려보낼 때 또 단자 한 필과 이상 가죽 신 등의 물품을 주었으며 또 분류를 시켜 데리고 오게 하여 3일 동안 물물게 하고 돌아갈 때는 당비파를 주었으며 뒤에 또 비자 2명과 쌀콩 20석을 주고 계속하여 왕래하였으며 또 윤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비가 이천에 있을 때 대군과 서로 약속하기를 내가 세자 때 하룻밤만 간통했다고 하고 만일에 물어도 오직 내 말대로만 대답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자 때에 서로 간통했다는 것은 실상이 없었으니 참컨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첫번째 기사 김자가 정무를 아뢰고자 하는 것을 고약해 등이 저지하고 양령의 죄를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조하대은 김자가 정무를 아뢰고자 하여 나아가려 하니 병조참이 고약해가 성난 목소리로 저지하고 드디어 나아가서 아뢰기를 그늘에 정부 6조 대간이 연달아 장소를 올려 양령의 죄를 청하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힘써 따르시어 임금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부도한 일을 마음대로 행한 죄를 징계하소서 하였다. 사간, 김효정, 지비, 김종서 등이 또 계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형제간의 병고를 처리한 것이 매우 많은데 모두 사사로운 은정으로 공의를 폐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태종께서 양령을 밝게 하셨으므로 패고를 이미 엄하게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맡겼으니 사정으로 공의를 폐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심찰하신 말씀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아뢰적에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은 큰 죄는 아니다. 단문친에게도 오히려 팔리가 있는데 하물며 친형간에 어찌 용서할 수 있는 이치가 없겠는가. 또 태종께서 말씀하신 바 나라에 맡긴다고 한 것은 특별히 큰 일에 대한 것이지 이와 같은 작은 일은 이런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의 범한 죄만은 논할 것이지 어찌 미래의 죄를 미리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니 고약하게가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다고 하였으므로 어찌 후일의 계책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효종, 종서와 약해가 같은 소리를 힘써 다투어 말하기를 천총을 속인 것은 불경으로서 큰 것이므로 진시로 시박입니다. 어찌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으로서 유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이 이 일은 비록 유사히 내려서 국문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며 더군다나 교통한 사람들은 국문하도록 이미 명하였으니 내가 어찌 사정으로 공의를 폐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조참판 유영이 아뢰기를 형제간의 변고는 주공이 관숙 채숙에게와 순임금이 상에게와 같은 것도 모두 지극히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전하께서 어찌 옛날의 성인을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또 약해가 또 아뢰기를 원컨대 성상께서 모름지기 정부 6조 대간의 청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소견이 비록 밝지 못하지만은 형제간의 일을 어찌 모두 남의 말을 들어 처리하겠는가 하였다. 약해가 아뢰기를 이번 일에는 잠시 전하의 소견을 버리소서 하였다. 대원 등이 조용히 아뢰기를 정부 6조 대간의 청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없이 가만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장빈야의 죄는 또한 마땅히 죽여야 될 것이다 하였다. 효정, 종서 등이 굳이 청하기를 15건까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인의 교훈에 3번 가나해도 듣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고 가버린다고 하였으니 그대들도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지 어찌 말이 많은가 하니 대간들이 모두 물러가서 사직하였다. 단문치는 중고조부, 고대고, 제종 정조부, 제종 정대고, 삼종조부, 삼종대고, 삼종백숙부, 삼종고, 사종 형제 자매를 일컫는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세번째 기사 성성보원군 이직이 정부 6조 대간의 뜻에 따라 양령을 논지하기를 청하다. 무릇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마침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며
마침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면 마침내 착하게 되지 않을 것이오니 사람으로서 이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의 도리로 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양릉대군 이제는 세자로 있을 때에 불의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였으며 배위되어 밖에 있으면서도 허물을 고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태종께서 빈전에 계실 때 사람을 청하여 밭을 매게 하면서 농가를 부르게 하였고 장사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의 개를 빼앗아 짐승을 사냥하며 유의하였으며 그 밖의 불의한 행실은 이루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전하에 우애하신 은혜를 입어서 가까이 기내에 거주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출입하게 되었으니 대단히 다양한 일입니다. 일찍이 허물을 고칠 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전과 같으니 그가 착하게 되지는 아니하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우애의 마음이 돈독하시지만은 일이 만약 불충한 지경에 이르러 은혜로서 악을 가릴 수 없게 된다면 전하께서 그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 도리어 그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태종께서 지친의 은희를 능히 끊으신 것을 생각하시어 여러 신하들이 종사를 위할 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헤아리시어 정부 6조 대간의 청을 따르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했으나 윤하지 아니했다. 세종 7월 39권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간사한 행위를 저지른 전수생을 성현에 정배시키다. 그의 아비 전흥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흥은 워낙 미천한 사람으로서 근계를 알 수 없었다. 태조 때 곽추가 노자라고 인정하여 사관이 이를 썼으며 이교도 또한 말하기를 일찍이 선부 의안대군의 구사이였던 사람이다고 하였다. 다른 기능은 없었으나 다만 뛰어나게 총명하고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하여 비천을 가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기가 이 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뒤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못하는 일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달로 되거나 실패가 이르지 않았다. 수생은 아버지의 염덕으로 관직에 임명되어 근신할 줄은 알지 못하고 불의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드디어 부추를 당하게 이르렀다. 정가생, 전동생도 또한 그의 아들이었다. 세종 7월 39년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5번째 기사 최효생이 일본에서 죽은 아비의 고고를 수습하고자 일본에 가는 사신의 동행을 청하다. 예조에서 전 양화도승 최효생의 장에 의가하여 개하기를 아버지 호조전서 최운사가 일찍이 일본에 사신이 갔다가 일기도에 이르러 배가 부서져 죽었으므로 종자들이 시체를 불에 태워 매장하고 사당을 세고 제사 지냈는데 효생은 운수가 좋지 못하여 일찍이 부모를 여인 불행을 만나 어릴 때 양친을 잃고 잠자리를 편히 할 수 없고 밥을 달게 먹을 수가 없어서 평생도록 원통한 마음을 먹고 오는 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생각으로는 몸소 가서 한번 강신하고 고거를 수습하여 오고자 하니 청컨대 알린 바에 따라 만약 사신 갈 일이 있으면 효생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39년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6번째 기사 형조에서 경원 백성 중 알타리에게 말을 판 자를 사형에 처하고 건의하다. 영락 21년 10월 초 9일에 수교의 동북면 북면의 각 인의 마피를 건하여 털빛을 등록시켜 낙인하여 돌려주었다가 불시에 증거하여 만약 저 땅에 몰래 판 사람이 있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험백성 유승기, 김관, 김방금 등이 알타리에게 말을 팔았으니 청컨대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1등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세종 7월 39년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7번째 기사 범의 강무에 지방에서 박물 쓰는 것을 그만두게 하다. 세종 7월 39년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8번째 기사 정명서 없이 관진을 걷는 이들을 논지하라고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전에는 정명서가 없이 관진을 건너는 사람에게는 의례 장 80을 쳤으나 지금부터는 죄를 지고 나는 사람 외에는 모두 영을 어긴 것으로 논지하라 하였다. 세종 7월 39년 세종 10년 1월 18일 신축 9번째 기사 속신한 보청군이 본주인을 고소하면 장 100의 유삼 전리에 처하도록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보충군 박용이 일찍이 그의 비를 주인 조희민의 아내 육시에게 바치고 속신하여 보충군이 되었는데 뒤에 육시가 죽음에
본손이 미약한 것을 보고는 그 비의 소생을 빼앗고자 하여 장을 올려 그 주인 녹사 임계 손을 고소하였는데 지금 영약 18년의 수교를 살펴보건대 노비가 주인을 고소한 자는 받지 말고 교행에 처하고 비부와 노처가 주인을 고소한 자는 받지 말고 장 100의 유 3천리에 처하고 비부와 노처가 본디 타인의 데다가 다만 혼인한 까닭으로 인하여 그 남편과 아내의 본주인을 고발하였더라도 오히려 장 100의 유 3천리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속신하여 보충운이 된 것은 본래 천구이므로 비부와 노처보다도 중하오니 지금부터는 속신한 복천군이 그 주인을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비부와 노처가 주인을 고소한 예에 의하여 들어서 다스리지 말고 장 100의 유 3천리에 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39년 세종 10년 1월 1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 7월 39년 세종 10년 1월 1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벼슬에 나오지 않고 양령의 죄를 청하나 더 이상 청하지 말라고 하다. 대간을 불러 벼슬에 나오라고 하니 대간이 하기를 어제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이르기를 3번 가나에 듣지 않으면 가버리고 도가 합하지 않으면 가버린다고 하였으니 지금 너희들은 도가 합하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다 하였으므로 신등이 사직으로 물러나는데 지금 도로 벼슬에 나오라고 명하시기에 신등은 감히 함부로 다시 청하오니 원컨대 신등의 청을 들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냥 들어줄 것 같았으면 어찌 오늘날까지 있었겠느냐.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좌사간 김효정이 아뢰기를 신등이 윤허를 받고 난 뒤에야 물러가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3번 가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대들의 정은 3번이 아니었는데도 내가 윤하지 아니하였으니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인데 어찌 다시 말하는가 하였다. 우사간 유맹륜이 개하기를 그 3번 가난다는 말을 한 것은 굳이 청하는 것의 이름이요 간하기를 3번까지 하여 그만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가 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인간과 신하가 서로 만날 때는 도가 서로 합하지 않으면 가버린다는 것을 이름이요 한 번 말을 하여 합하지 않으면 가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도가 합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집이 김종서가 또 개하기를 옛날에는 신하가 죽기를 간하고 간하였으니 다만 3번 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면 이 일은 신이 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전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니 마땅히 죽기를 하나고 간해야 될 일이며 어찌 감히 그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소견은 이미 정해졌으므로 끝내 고칠 수가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효정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소견을 비록 정하셨다 하시더라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면 어찌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윤호를 받지 않고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그대들의 말을 다 알았다. 그대들이 비록 종일토록 면전에서 다투어 하더라도 내가 어찌 듣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굳이 청하여 13번에까지 이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대답할 말이 없다 하였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그대들이 내 뜻을 다 알고 있으니 뒤에는 다시 아뢰지 말라 하였다. 아휴 끈질기다. 아이고야.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0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황태자의 탄생을 배하는 표와 박물표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황태자가 탄생한 것을 배하는 표를 올렸다. 신이군 이인과 호조 참판 조내가 표를 받들고 길을 떠났다. 표에 이르기를 상승께서 도록을 받아 영성한 운수를 따르게 되고 하느님의 명을 도우시어 기골이 준수한 자질이 거듭 탄생하였습니다. 공의에 기쁨이 넘치고 해우에 즐거움이 날렸습니다. 상나라 송의 제비가 매개한 길조와 주나라 시가 이 곰을 꿈꾼 상스로서 조묘의 개성함이 가볍지 않으며 제기를 주관함이 지극히 중대하게 되며 이로써 아름다움을 삼으니 옛날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강건하고 정수하며 온공하고 성실하며 하여 덕은 하늘에 합하며 산천과 귀신이 모두
편안하고 이는 온날의 흡족함에 중하와 맘내기 모두 귀심하였습니다. 이것이 태화의 감동된 바이며 또 성경이 권원이 된 것입니다. 일량이 처음 회복한 때를 당하여 정승이 계속하여 밝은 응징에 부합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서로 기뻐하니 나라의 근본이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언택을 여러 나라에 더하고 길이 태평을 만세까지 미치게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외람되 용렬한 자질로 다행히 창성한 시기를 만났는데 자취가 동번에 막혀 있으며 반열은 비록 명나라 궁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복궐이에 달려 있으며 추고는 화봉에 더욱 간절하나이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선원의 경사를 길러 비로소 월량이 탄생하니 해우의 환승이 드날려서 모두 발을 구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삼가 황새저포 20일,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30일, 황하석, 만하석, 만화방석, 잡채화석 각각 10장, 인삼, 오미자 각 100건씩, 잣 2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는데 위엘 무구들은 가지수도 대단히 적고 제조도 정교하지 못하니 어찌 이 사람에게 드리는 예의에 족하겠습니까? 많은 중심에서 나오는 친의를 표할 뿐입니다. 했다. 태우에게 올리는 예물을 홍새저포,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20필, 만화석, 잡채하석 각 10장이며 중궁에게 올리는 예물은 홍새저포,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각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각 10장이었다. 인과 뇌에게 의복과 신과 약품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39군 세종 10년 1월 20일 개묘 두번째 계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9군 세종 10년 1월 20일 개묘 세번째 계사 의정부에서 양령과 사통한 죄로 홍택 신장수를 징계하자고 하니 나중에 다시 아래라 하다. 홍택과 신장수 등이 양녕대군과 사통하였으니 청하건대 영락 16년 6월 13일 왕지에 따라 크게 징계하여 뒷사람을 감개하소서하니 명하기를 주분 뒤 여러 사형수의 형을 집행할 때에 다시 개하라 하였다. 세종 7월 39권 세종 10년 1월 20일 개묘 네 번째 계사 김맹성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 양령을 벌할 것을 간곡히 청하다. 대사원 김맹성과 조사관 김효정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신등이 양녕대군 이제의 일로 여러 번 연명으로 글을 올려 번거롭게 정쟁하였사오니 아직 윤호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분하고 억울하므로 또 청총을 어지럽히오니 항공하기 그지없나이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일이 의에 합한다면 신자들이 감히 말할 바이요 일이 말이 이치에 따른다면 임금은 반드시 따를 바입니다. 제의 사람 되면 기질이 사납고 나쁘며 심지가 광패하여 종사와 군부에게 득죄하였으므로 태종전하께서는 기미를 환희하시오 강주로 내쫓았는데 허물을 고칠 마음은 없고 담을 넘어 기녀를 범했습니다. 태종께서 명하여 그 기생을 신문하니 제가 이에 분개하여 원망하여 도망해 숨어서 두 전하를 경동하시게 하였고 또 남의 집을 훔쳐 불의한 짓을 자행하려 하므로 태종께서 금방을 엄하게 세워서 그로 하여금 출입을 절제 있게 하고 안마의 복종을 사사로이 두지 못하게 하고 모두 고을의 관원에게 맡겼으며 태종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제가 만약 국왕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옛날의 사사하는 법이 있으므로 여러 신하들에게 이를 맡긴다고 하셨으니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생각이 지극하였습니다. 후에 태종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매 제궁이 빈소에 있는데도 사람을 청하여 밭의 김을 매게 하면서 농가를 부르게 하고는 종자에게 이르기를 즐겁다고 하였으며 장례를 마치자마자 들판에 달려가서 개를 놓아 짐승을 쫓게 하고 틀을 설치하여 짐승을 잡았으며 사람에게 소주를 먹여 운명하게 하였으며 현관이 말을 갖추어 위에 아래니 제가 이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매우 원망하여 신과 전하 사이가 이로써 소원해질 것입니다 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 뒤에 남의 개를 빼앗았으므로 전하께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물으시니 제가 말하기를 그린이 절대 없었습니다 하니 하늘에 해가 위에 있는데 신이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전하께서는 이 말을 믿으시고 아랫사람을 제주고자 하시고 사실을 조사했더니 이리 마침내 증흠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종 허금을 시켜 다른 사람의 개와 바꾸게 하였는데 전하께서 그의 이유를 묻고자 하시어 허금을 잡아오라고 명하였으나 명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으니 그가 임금을 속인 것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때 정부 6조 대간이 논청하니 전하께서 청주로 옮겨 내쫓으시고 노fon과 가전을 해수하고 그 농작을 금하고 다만 놀복만 주고 노비의 수요를 한하여
사통하는 금령을 거듭 밝히셨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천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때 없이 불러보셨으며 그 아들에게 작을 주시어 서울에 거주하게까지 하여 은총의 대우가 더욱 보완돼도 죄는 더욱 교만하고 방종하여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소인과 몰래 결탁하여 음용을 자행하고 처음에는 무함하는 말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어 위에 아래게 하고는 잇따라 그를 올려 국위를 범했으며 또 전하란 두 글자를 내려 썼으니 그의 임금을 속이고 불경한 일이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생각해보건대 예로부터 국도는 공의에 있고 사정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의와 사정의 구분에 치란이 달려 있습니다. 단주와 상규는 아들인데 요와 수는 이를 패하였고 관숙, 채숙은 형제인데도 주공은 이를 치죄하였으니 진실로 사정으로서 공의를 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쟤는 나이가 40인데도 아직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생각도 없고 자주 국법을 범하게 되니 이것이 신등이 여러 번 성상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면서도 그치지 못한 까닭입니다. 만약 의로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쟤는 더욱 스스로 방자하여 반드시 불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오늘날의 사언으로 보존하시고자 하는 것이 마침내 해가 되는 것이오니 어찌 이를 적당히 처리하여 엄하게 제어하게 해서 보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말한 바가 만약 옳지 못한 점이 있다면 신등의 죄를 다스려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상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태종의 유훈을 생각하시고 종사의 대계를 염려하시어 신등이 앞서 올린 소청을 굽어 따르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1일 갑진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1일 갑진 두번째 기사 대관하게 명하여 날마다 윤번으로 서연에 참시하게 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1일 갑진 세번째 기사 김맹성 등이 양령의 죄를 8번에 이르도록 청하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1일 갑진 네번째 기사처럼 평강등지 강무장의 임승 사렙을 방기하는 수령을 춤하게 하다. 경기 강원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처럼 평강등지에서 사냥길을 길러 강무장의 짐승을 몰래 잡는 것과 그 수령이 이를 금지시키지 않는 이유를 추문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1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알타리 천호와 올량암 천호가 토산물을 바치다. 고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으로 의복과 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1일 갑진 여섯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각도의 효자, 의부, 절부들을 방문하게 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1일 갑진 일곱번째 기사 사창 설치의 의견이 분분하니 설치하지 않기로 하다. 호주에서 짓는 한 대로 사창 설치의 편부를 정부 6조에 의논하게 하니 서로 옳다 그러다 하는 의논이 있으므로 마침내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1일 갑진 여덟번째 기사 중명담과 죽은 부윤 오진의 아내 차씨의 관계에 대해 추국하기를 청하다. 사무부에서 계획하기를 중명담이 죽은 부윤 오진의 아내 차씨 집에 출입하다가 본부의 검란리에게 잡혔는데 차씨가 문 밖에 나와서 굳이 청하여 놓아주었으며 또 명담의 도점 상자 속에 여인의 수파와 방정물이 있으므로 일이 잘못 의심스러우니 가둬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0일 을사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0일 을사 두번째 기사 대간이 문을 닫고 모두 나와 양령의 죄를 정쟁하다.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0일 을사 세번째 기사 윤희에게 장 100대와 유 삼천리를 속바치게 하다.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을 불러서 김불로의 죄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왕제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함으로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추분에 다시 개하게 하고 윤희는 1등을 감하여 장 100대를 결정하되 유 삼천리를 속바치게 하고 김해는 장 100대를 결정하되 도 3년을 속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0일 을사 네번째 기사 난언을 한 전라도 보성의 김위 등 사인을 삼승이 함께 추국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계획하기를 전라도 보성에 거주하는 김위, 이산, 칠보, 성로 등 난언을 한 사인을 이미 잡아왔으니 삼승이 함께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총재 정초를 정하여 위관으로 삼고 우부대원 이사후, 형조판사 노환, 대사원 김맹성, 좌사관 김효정과 함께 이를 잡지하도록 하였다.
세종 7월 39년 세종 10년 1월 22일 을사 다섯 번째 계사 죽은 아비 이 화영의 뜻에 따라 이 안정이 충의위에 배속을 금하기를 청하다. 죽은 판부사 이화영의 아들 이안정이 충의위에 배설하고자 하니 이복형이 이효량과 후모인 동시가 안정이 그의 아버지를 득죄하고 그의 어머니도 또한 정적이 아닌 것을 힐난함으로 헌부에서 추문하고 계하기를. 화영은 세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효량의 어머니요 한 사람은 안정의 어머니요 한 사람은 동시입니다. 효량의 어머니가 먼저 죽고 안정의 어머니는 비록 버림을 당했으나 화영의 아버지 청백해 이지란이 보낸 혼서가 있었으니 처벌은 아닙니다. 동시와 함께 살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안정의 불효한 자취는 없었습니다. 다만 화영의 유서에 내가 일찍이 종기를 알았는데 안정이 와서 보지를 아니하였으며 또 아우 화미를 초상 때에도 달려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내 자식의 반열에 들 수 없다고 말이 있고 또 화영이 공신자손의 단자를 바칠 때 안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화영은 자질은 비록 아름답지만 매우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부처에게 미혹되어 죄 없는 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드디어 명사승으로 등으로 하여금 안정이 입사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의논하게 하니 사승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보건대 의안대군 이화가 기생첩 매화에게 미혹되어 그 아들을 미워하였으니 대저 의모가 의자를 해치고자 하여 남편에게 없는 일을 꾸며 참소하며 남편은 능히 믿지 않을 사람이 적습니다. 하물며 화영은 본디 학력이 없고 성품도 또한 질박하고 정직하였으니 사랑하는 아내의 진실과 허위를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은 이로써 안정이 그 아버지에게 뜻이 맞지 않은 것이 그 죄가 아니고 화영이 안정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지나치다고 의심하는 바입니다. 비록 그렇지만은 과연 안정에게 불효한 사실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만일 혹시 불효했다면 지하에서 화영의 홀령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유서에 따라 충의 위에 뱃을 시키지 말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